여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춥긴 춥죠. 그래서 건강을 조심하시고 이제 주가 시장도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살살 추워집니다. 반등이 일어났는데 저는 확증하셔야 된다. 반등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 2일 전에 제가 여기 85 연보라색 라인, 그 다음에 87 돌파 시의 추세 확인이 전환되는 게 반등이 확인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어떻게 됐죠? 이건 오늘 건 아니고 이제 그 전날 건데 240분 봉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닿았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된 겁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할 때는 어디서 매수하셔야 된다? 진짜 사고 싶으시면 여기서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등될 때. 지금은 애석하지만 매수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안 샀습니다. 두 개인가 사셨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자동 매수로 85, 87에 걸어놔서 그건 이제 매수를 했다기보다 그냥 올라갈 때 조금 그냥 늘려주는 거죠. 추가로 수익 내서 이제 익절하기 위해서 늘려주는 것 뿐이고, 그 정도는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전 가격에서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눌리면 이게 올라온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닥 근처 눌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뿐이지 이게 추세 반등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자, 올라왔어요. 추세선 올라왔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여기 흰색 영역이죠? 어디서부터 상승이 시작된다고요? 요게 반등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빨간색하고 여기 갈색 요 영역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보면 여기가 흰색 영역이죠. 흰색 영역이니까 올라와도 눌리죠.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빨간색, 갈색 돌파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 중립 위치예요. 중립 위치. 그래서 나 상승 쪽에다 한번 그런 뷰로 보신다 그러면 여기 사야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게 맞습니다. 이 중간은 뭐 애석하지만 저는 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거고. 자,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그럼 지금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뭐 그거는 모르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돌파는 하되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 못 먹잖아요. 이 위치인데, 그쵸? 딱 88달러 이 위치에서 요거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시면 이 수익은 나죠. 근데 이렇게 손실 보는 구간이니까 별로 좋은 구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래쪽에 사신다라고 마음 먹어야 투자가 편하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이 중요한 시기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큰 수익 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점에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요만큼 싼 거 사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이거 큰 수익 안 나죠. 그러니까 더 아래쪽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지금은 뭐 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TQ보다는 JPI나 할 거면 이제 QQQ나 손실을 하락에서 눌림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주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TQ는 240분 봉사 아직 눌림 없지만 이게 상승하던 구간이었죠. 2주 전에 검정색 원라인 이전에 동시 터치하고 눌린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여기 검정색 원, 그죠?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도 있다? 여기서 눌렸다가 이게 81이었어요. 2주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어디까지 눌렸습니까? 81이죠? 그러면 2주 전에 사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게 아니죠?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물어보시는 게, 오늘 이번 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사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사면 안 돼요. 여기 MTS 차트에서 보시면 일봉,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주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하지만 저는 차트에서 나오는 걸 정확하게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더 좋은 희망적인 얘기는 뉴스를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보시기만 하세요. 절대 참고만 하시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봉상 어떻다고요? TQ가 더 고점 갔죠? 고점 갔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표가 어때요? 자, 이게 스토캐스틱 라인인데 이상하죠? 많이 이상해요. 장기 라인. 그리고 얘는 트릭스 라인인데 여기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 어떻게 보이세요? 올라가는 걸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지표도 보면 자, 고점, 저점 더 낮죠? 예, 역다이버전스입니다. 자, 고점, 저점 이렇게 됐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시나 역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 좋지 않은 구간인데 뭘 그렇게 힘 빼면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여기 위험한 라인입니다. 위험한 라인.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격대를 상당히 잘 맞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차트 보고 아는 거예요.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어에서 독해를 하듯이 차트를 읽는 거거든요. 자, 6일 전에 여기 보시면 팔란티어 테크, 테슬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가에서 세게 한 방 맞았으니 우선 일정 하단 가격까지 눌림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요거죠. 이게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자, 멤버십 안내해서 드렸는데, 자, 한번 눌렸는데 제가 오늘 표시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표시한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눌려서 아래꼬리 달았죠. 여기 아래꼬리 달고 다시 올라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죠. 아래꼬리 달고 쌍바닥 잡고 쭉 올라왔죠. 이때 사시는 거죠. 이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드렸잖아요. 70.9 71이죠. 예, 이때 자동 매수 걸어 두셨으면 매수가 됐거든요. 저도 매수 됐습니다. 예, 물론 요 안타깝게 66까지는 매수가 안 됐어요. 근데 거꾸로 여기가 하락이 안 됐으니까 예, 상승이 난 거죠. 예, 더 수익이 난 거지. 싸게 살려면 안타깝지만 또 보유하고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저는 팔란티어 테크를 이제 20달러 후반대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70% 익절했어요. 30%만 갖고 가고 있어서 갖고 있었으면 더 큰 수익 안 아쉽습니다. 네, 수익 냈으니까 됐어요. 테슬라가 거의 비슷하게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안 내려갔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가면 어떤 심리가 발동합니까? 매도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매도해야 되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 중앙 추세 라인이 깨지기 때문에 이러면 못 올라오고 확 내려갈 확률이 커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8일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드 캐리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산타랠리가 갈 거는 같다. 테슬라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눌렸다 가는 걸로, 이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쪽에서 자동 매수로 추가하시면서 가야 되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가 눌렸죠? 여기까지는 안 눌렸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선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그 전에 2주 전에 또 안내드려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 위치에서는 눌렸다 갔단 말이죠. 결국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매수가 돼서 수익이 났으니까 여러분 추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읽으실 수만 있으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멤버십 요 밴드에서 리치님께서, 저희 소중한 리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틀 전에. 자, 비트코인이 하향 추세면 제가 꺾였다고 말씀드렸어요. MSTZ 요게 이제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를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자, 인버스는 여러분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드린 말씀은, 자,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배 인버스이기 때문에 얘는 좀 변동성이 그냥 저희 표현으로 너무 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눌렸다가 반등도 엄청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인버스 쉽게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건 쉽게 손해 날 수 있어요.
지난주 갑자기 튀어 올라서 이럴 때 접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MSTR이 워낙 변동성이 있는 녀석이라 지금 꺾였어도 다시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이게 MSTZ고 MSTR. 여기서 갑자기 슈팅이 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산다 한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서 원위치죠. 그래서 다행히 손실은 아닌데 여러분 요럴 때 사시는 게 아니라 언제 사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형광색 라인 있죠. 요런 게 깨고 내려갈 때 사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정고점 26을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좀 아쉽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라인을 깨는 건 인버스기 때문에 그렇고요. MSTR로 보시는 게 낫겠죠. MSTR이 이렇게 해서 꺾였죠. 요 라인, 형광색 라인 깨고 내려왔고, 중앙 추세선 깨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요 밑에까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 지표 꺾이는 표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꺾이는 표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조금 더 내려가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인버스를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인버스는 비트코인이 또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같이 갖고 계신다. 요거는 비트코인 ETF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종목이 많아지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BITX랑 BITO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인버스를 운영하기보다는 저가에 가면 다시 사겠다 해서 그냥 비중 조절만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BITX는 아직 안 꺾였습니다. 여기 그죠? 그런데 지금 MSTR로 보면 꺾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여기 중앙추세선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돌파를 못하면 결국 내려올 것이고, 저는 산다면 여기 사시고 이때 이제 추매하고요. 그 밑에 여기 38 정도 요 밑으로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사시면 근데 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그런데 어쨌든 추세는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를 보고 위치를 잘 잡으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이 생기시죠.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 위주로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손실이 줄어듭니다. 제가 1년 전에 TMF 그때 막 난리 나서 이제 사야 된다 막 이럴 때 미국 장기채 투자 전에 꼭 참고하셔서 이 손실 복구 안 된다고 했어요. TMF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더 내려간다. 지금은 하락의 초입이고 더 내려가서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TMF 이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1년 전에 사신 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그 정보를 받고 하시면 안 돼요. 차트상 1년 전엔 안 돼요. 이제 바닥 들어간 거고 제가 1, 2, 3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3번 여길 가기도 전이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결국은 이 의견이 맞았죠. 이렇게 하고서 반등이 없었냐? 있었어요. 한두 달 반등이 있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뒤를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자, TQ 같은 경우도 물론 저도 오른다 내린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23달러부터 돌파하면 추세 변화 가능하다고 1년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파했으니까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 23달러 때 사시는 게 맞지. 그쵸? 88달러 때 이걸 추매하겠다는 건 저는 추천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1년, 10개월 전이죠? 10개월 전에 제가 테슬라 매수는 지금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한 1년 전부터 124달러 때, 바닥일 때 지금 사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매수하신 우리 리치님들이나 또 시청자님들은 당연히 수익을 내셨겠죠. 진짜 축하드릴 일이에요. 그런 얘기는 들으셔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애증에 차이나 전기차
2차 전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꺾였어요. 예,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저는 이제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수하고 있거든요. ETF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안 하고 있고, 예, ETF로 하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 수급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10개월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게 요 정도 되겠죠. 한 지금 24년 12월이니까 한 2월쯤 여기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 하단 라인, 그쵸? 이 카키색의 하단 라인을 뚫었다가, 그러니까 밑으로 팠죠. 터치하고 제가 사용하는 S밴드 하단 라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시 반등 올라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락의 반등. 요런 건 좋은 타이밍이다. 물론 한 번 더 눌렸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왔죠? 네.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이럴 때 사시는 거고, 7개월 전에도 애플 난리 났다고. 제가 이래서 지금 뉴스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고 하시는 매매가 지금 제일 나쁩니다. 자, 애플, 테슬라의 이어 두 번째 낙폭. 그죠? 주가 하락 지나치다. 애플 죽수자 국내 관련 부품주 급락.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플 지지 가능성 높고 쉽게 무너지는 회사 아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극복하고 올라와 있죠? 예, 4조 달러 시총 1위가 있죠, 다시?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대폭락, 뉴욕 주가 출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구글 사시라고 그랬어요. 문제 없다고. 지금 어떻습니까? 또 신고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지. 아까 이제 비트코인 부분이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떨어질 건데 지금 사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다렸다 바닥 잡고 사세요. 굳이 중간에 사셔봐야 비트코인은 이런 무서운 힘이 있어요. 얘가. 자, 반감기 알고 계시죠? 투자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인데 특징이요. 요 뒤는 앞은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4차 반감기가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자, 3차부터 볼게요. 3차는 반감기 이후, 반감기가 되니까 이제 채굴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급등해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신고가를 간 다음에 이때도 신고가를 간 겁니다. 16년에서 17년에 신고가 가고 그 다음에 조정 다시 받아서 원인치까지는 아니지만 그 절반 이하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절반 이하 또 떨어졌죠. 그럼 반감기 지금 요건 2023년 11월인데 지금 가격 어떻게 됐나요? 여기 이 녹색, 녹색이 비트코인입니다. 신고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내려가겠죠. 내려갈 확률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요. 내년 초반, 내년 중반까지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전 고점을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은 여러분 비트코인은 주가가 아니에요. 주가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사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죠. 비트코인은 화폐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뭐만 움직입니까? 투자 심리로만 움직여요. 매수 심리, 매도 심리. 그렇죠? 예, 그걸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집 사시는 거 아직 아니죠? 예, 차 사시는 거 아니고 뭔가 재화를 구매하는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심리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전고점 갔다가 어때요? 반감기 끝나고 다시 거의 원위치 하죠? 거의 원위치 했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서 자, 다시 원위치 했죠? 이전 고점 원위치. 이게 심리로 움직여서 그래요.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상승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우상향 하겠죠. 근데 이건 우상향이라기보단 그냥 원래대로 왔다가 다시 올리는 거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요 라인이죠. 예. 자, 이게 이제 6만 달러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요 위쪽이니까 그래도 한 7만 달러 초반 내년에 여기 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지 지금 올라간다고 요만큼 눌렸다고 크게 들어가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 그리고 패턴도 이전에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갔다가 헤드앤숄더
그리고 내려왔고요. 2021년도에는 이 더블탑이라고 해요. 두 개의 탑, 쌍탑을 만들고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런 경우는 헤드앤숄더가 나올 확률이 더 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크니까 이때 사셔도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여기 올라올 때 여기를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셨다가 이 아래에 사야지 이렇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과거. 자, 뉴스를 볼 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변하지 않죠. 자, 2007년 5월 1일입니다. 자, 미 3월 소비 0.3% 증가. 그쵸? 소비가 쭉 올라오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 소비 엄청 좋다가 지금 주춤하죠? 그리고 자, 또 5월 1일자 승률 67%의 탁월한 승부사.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뉴스를 다 안 봐서. 자, 미국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보다. 이때도 주택 경기가 침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둔화 우려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유동성 시장이 지배하고 있어서 수익이 났어요, 주식이. 그래서 신고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다른가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금리 인하할 거냐? 인상할 거냐? 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쪽을 더 선호하시죠? 네,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런데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ISM 제조업 지수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을 다소들 수 있다. 자,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서 경기 침체가 좀 수그러들었다. 이런 뉴스예요. 사상 처음 13,200선 돌파. 자, 힘받은 미 증시 황소장은 계속된다. 5월 3일입니다. 그리고 7월달 볼게요. 미 성장세로 다시 돌아서 인플레는 위협. 인플레가 위협이 된대요. 성장세로 다시 돌아섰대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미 제조업 지수 14개월 내 최고. 지금 제조업 지수 다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게 있어요. 미 주택 경기 회복 멀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 최고란 얘기는 그래서 주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 부동산 경기 끝모를 추락. 자, 미 상업용 부동산, 민간 부동산 7월 4일 날 지금 계속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자신감 붙은 증시 추가 상승 힘 실렸다. 그리고 세 번째죠. 주택 경기 안 좋고 상업용 부동산 안 좋고 미국 가계 대출 연체율 6년 내 최악. 자, 지금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시작됐죠? 예, 2003년도 중반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표는 미국 부채 잔액의 신용카드 사용률입니다. 그래서 연체율 표시를 한 건데 12년 내, 몇 년 내예요? 2년 내인가요? 아니죠? 네, 12년 내 최대예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부채 못 갚고 있어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미국 경기가 좋다.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회사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비가 안 일어나면 생산이 높아지는 게 무슨 소용이죠? 경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생산이 과잉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든 어디든 지금 생산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터지는 거는 소비가 어느 순간 뚝 끊길 때 이 재고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장은 과거랑 비춰볼 때 썩 좋지 않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그럼 우리 돈을 더 조심스럽게 쓰실 수 있겠죠. 투자하실 때 예수금도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으니까 작은 상승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산 잘 지켜가시는 나주구 리치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